저는 이수진입니다. 네. 되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설명회가 벌써 6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도 사실 되게 어색하시죠?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대부분이. 근데 이제 한번 제 소개 들어보시면서, 꽃다운 친구들 소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긴장도 푸시고 또 꽃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렇게 실내에서 계세요. 그래서 꽃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 지금 코스모스가 한창인데요. 이 코스모스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손바닥만 하거든요. 이건 재작년에 중국 연길에서 찍은 코스모스예요. 3기 꽃인어들하고 연길과 블라디보스톡을 여행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찍었던 거예요. 대륙의 코스모스는 크기부터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꽃다운 친구들은 뭐 제목도 그렇지만 꽃과 좀 관계가 깊어요. 봄에 개나리 진달래, 여름에는 수국, 그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피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그 활짝 피어나는 속도와 시기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스스로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관찰합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가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뒷조사 좀 하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퀴즈를 준비했어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6개 중에서 가짜가 딱 하나 숨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으로 한번 답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들을 많이 끄고 계셔가지고 제가 확인할 길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꽃이는 2016년 1월에 시작된 한국형 청소년 인생학교 민간 1호로 1년의 방학을 선택한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모임이다. 2번, 꽃이는 일주일은 함께 모이는 이틀과 각자 지내는 닷새로 이루어진다. 3번, 5년간 꽃인 공동체를 경험한 가정은 50가정이다. 4번, 꽃이는 청소년 진로 탐색 전문 기관이 아니다. 5번, 꽃이는 귀족 대안학교다. 6번,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도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약간의 센스가 있으시다면 답을 맞추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재미니까 지금 이 갤러리 보기로 하시면 이제 제가 그걸 보면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을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겠어요? 답은 여러분은 손 하나로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손이 필요치 않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자, 가짜뉴스 하나를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반갑다고 지금 저한테 손 흔드시는 거죠? 네, 정답은 네, 5번이에요. 5번만 틀고 다른 번호는 다 맞습니다. 저희 꽃다운 친구들은 민간으로 한 이 청소년 인생학교에서는 1호예요. 저희 등록이 2014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한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등록 자체는 오디세이 학교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 네,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잘 아시죠? 저희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친구들이 함께 만나고요. 나머지 5일은 각자 가정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우리 꽃인을 거쳐간 가족들이 총 50가정이더라고요. 예, 내년에 6기는 몇 가정이 오실지 무척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꽃다운 친구들은 진로 탐색의 과정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모인 단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과정이 들어간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로라는 건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꽃인의 1년 과정은 자기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로를 탐색하는 기관이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 쉼을 갖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은 맞는 거죠. 전문기관이 아니다. 5번째, 귀족 대안학교다. 네, 여기서 뭐가 틀릴까요? 네, 귀족도 틀리고요. 대안학교도 틀립니다. 두 가지 다 틀려요. 꽃다운 친구들은 서민형입니다. 네. 네, 모두가 올 수 있습니다. 네, 한 달에 여러분들 영어 수학학원 한 군데 보내는 정도의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갭 이어 프로그램이지 대안학교도 아닙니다. 이해를 아마 처음 꽂히면 정말 어제 알았다 이런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왜 다른지 이후에 설명해서 또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도 맞습니다. 그동안 50가정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절반 이상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해서 선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계셨는데 사실은 혼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 1년 동안의 큰 배움입니다. 자, 이제 기초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심화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이런 인재, 이런 역량을 가진 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 능력, 심미적 감성, 자기관리 너무 근사해요. 자, 그러면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와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옆도 보지 말고 책을 파고 교과서를 봐, 문제집을 봐. 예, 그러다 보니 어릴 때는 공부도 곧잘 하고 반짝반짝 생기있던 아이들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점점 어깨가 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년기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낮은 시기가 중학생 때라고 해요. 아이들의 삶의 질 연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 사용도 해보고 적성도 찾고 진로에 관심을 가져볼 기회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럴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꽃다운 친구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 붕괴라는 말이 한창 들려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교육 당국도 이런 무기력하게 교실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그저 두지 않으려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꿈과 끼,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진짜 배움을 경험하게 하자. 그래서 2012년 기억하세요? 대선 당시에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박근혜 후보가 자유학기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었어요. 주로 중학교 1학년에 한 학기를 그런 새로운 방식의 수업과 평가 그리고 진로 탐색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능동성이 없이 구색만 갖춘 학교 현장이라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를 중학교 1학년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유학기제는 시범학교 시행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됐고요. 이제는 또 선택적으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되고 있지요. 네, 이제 이런 뭐 한계에도 봉착하고 또 확대도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2015년에는 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조희연 교육감이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원정대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민관 협력형 청소년 인생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재 6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에 뭔가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요. 사실 변화가 많이 필요한 곳이 학교 현장이죠. 월화수목 금금금 학교와 학원을 맴도는 생기 없는 아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에 어떤 모델이 된 해외 사례들을 좀 보면요.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가 있어요. 1974년부터 시작됐고요. 현재는 중학교 졸업한 학생의 약 70% 이상이 이 전환학년제를 선택하고 있대요. 자, 덴마크 유명한 애프터스콜레,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전통 깊은 제도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강화도에 있는 꿈틀리 인생학교가 이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꿈틀리 인생학교, 또 우리 꽃친 같이 친합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갭 이어라고, 여러분이 아마 이제는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많은 나라에서 학교와 학교 사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또는 대학교 과정 사이에도 갭 이어라고 휴식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환경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요트로 대상 횡단을 했던 그 학생 기억하시죠?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데 그레타 툰베리, 이 친구도 그 활동을 언제 했냐면 자기가 선택한 갭이어 기간에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1년을 마치고 최근에 학교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꽃다운 친구들은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아마도 갭이어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꽃다운 친구들 이름 앞에 청소년 갭이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꽃친이 흘러온 과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012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미루고 도발적으로 혼자만의 방학을 가진 저희 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사진이 보여주는 이 분위기 보이시죠? 나른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1년을 보냈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일반고에 진학해서 학교를 즐겁게 잘 다녔습니다. 주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우리 경험을 듣고 싶어 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어요. 수학여행 가던 300여 명의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온몸으로 울면서 그렇게 체득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참으라고들 말하는데 그 내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과 내일의 행복 사이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이 청소년 안식년에 대해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머리를 맞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러니까 2014년 11월에 단체 등록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1년 반 동안 준비 시간을 거쳐서 1기가 출범했어요. 자, 이렇게 휘리릭 맥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꽃다운 친구들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6, 17살 청소년들 어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이제 부모님 말 잘 안 들을 때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나가시면 좋아하고 따라 나서지 않고,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모 품을 서서히 벗어나서 성인으로 자립해가는 그런 과도기이죠. 그렇지만 아직 자아 정체성이 생기지는 않아서 부모 손에 이끌려 다니던 그 의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기 주도성 그리고 능동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타인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 그게 저희의 방향성이죠. 이건 이제 뭐 꽃친의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 양육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이걸 돕기 위해서 크게 두 축으로 배움과 사귐을 두었습니다. 꽃친 1년의 방학은 친구와 함께 사귀면서 교과서 학교 밖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발달과업으로 보면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공부 노동자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정체성을 찾기는커녕 정체성이 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거를 정체성 유예라고 전문적 용어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대 중후반, 심지어 30대 그때 늦게 많은 혼란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 나서는 현상을 우리가 사실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꽃인의 주요 컨셉은 멈춤과 쉼이 되었는데요. 한번 그 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영어로 스쿨이잖아요. 근데 이 스쿨의 어원이 여가래요. 여가 아시죠? 쉼, 레저, 영어로는 레저인데요. 스쿨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그 스쿨의 어원은 스콜레, 뭐 스콜라 이렇게 한다고 하죠. 라틴어로 스콜라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어, 라틴어 이 두 단어의 의미 중에서 공통된 것이 바로 이 레저라는 의미래요. 여가. 네, 학교와 여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가, 쉼. 지금은 우리 현대 시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가는 관조하는 상태를 말했대요. 관조. 좀 생소해요. 자, 이 관조의 뜻은 쉽게 말하면 뭔가를 사려 깊게 바라보는 것, 그러다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관조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꽃인이 말하는 쉼은 그리고 또 이제 진리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깊은 심심함에서 상상의 새가 난다. 들어보셨나요? 예, 깊이 심심해 본 사람이 상상력이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배움이 일어난다. 네, 교육학에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이 경쟁적인 환경에서 쉼을 갖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또한 대세를 거스르는 저항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 꽃다운 친구들 3년에 걸친 종단 연구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곧 최종 연구 발표회가 열리는데요. 이 쉼을 경험한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연 쉼이라는 게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입니다. 자세한 건 발표회 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구를 위해서 우리 꽃인 경험 가족들에게 설문을 2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설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것 같은 것을 하나 뽑아봤는데요. 이게 이런 거죠. 다 좋은데 이거 좀 이렇게 하면서 꽃인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할 것 같다. 그죠?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처음 보는 새로운 교육 형태다. 생소하다. 그렇죠. 1년의 방학? 이게 가능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만도 너무 버거운데 그걸 아예 교과 과정도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을까? 잘 상상이 좀 안 되시죠? 네, 그런 게 결정을 좀 가로막는 걸림돌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고서 내년에 진학을 하면 1년이 늦어지는데 괜찮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느라고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이건 경험 가족들이니까 과거에 그런 걱정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이들은 또 이런 걱정을 한답니다. 똑같이 내가 과연 방학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진로 어떻게 하지? 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희 모임 장소가 지금 신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일산 지역에 또 새로운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인원이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신촌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먼 친구들이 있었어요. 용인, 뭐 구리, 예전에는 오산에서도 왔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를 걱정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건 이전에 걸림돌이었다는 거고 1년을 무사히 이 걱정 속에서 잘 마친 이들의 또 변화를 또 말씀드릴게요. 개별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나? 청소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와 사귀는 거? 사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귀죠. 근데 사귀면서 어려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을 좀 잘 극복해 본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아이들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일주일에 2번이긴 하지만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되게 친밀한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갈등도 겪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그냥 거기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같이 부대끼면서 그것들을 또 이겨내는 경험들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를 알아갔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언제 행복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 많이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다. 야, 1년 방학도 해봤는데, 멈춰봤는데, 다른 친구들 막 달려갈 때 다 멈춰봤는데,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조금 덜 불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은 뭘 얘기해 주셨냐면, 가족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다.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아이하고 얘기할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꽃다운 친구들 하면서 저희가 막 드러내놓고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가장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이고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뿌듯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 관점이 시각이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경험한 가족들이 저희가 2기, 3기, 4기 가족까지 왔고요. 지금 현재 5기 가족들이 8가정 함께 하고 있습니다. 꽂힌 이야기를 담은 책 여러분 다 보셨을까요? 네, 학교의 시계가 멈춰도 아이들은 잘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 관심 가족이시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이들의 쉼을 통해서 저희가 관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용기를 실제로 내보는 거거든요. 일단 멈추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용기를 내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한번 내본 그 용기를 통해서 그 다음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80년 남은 인생에서 어떤 도전을 하든 나 그거 해봤는데 나 멈춰서 뭔가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불안을 거스르는 의연함. 네, 이건 뭐 부모님과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갖춰 장착될 수 있는 미덕이에요. 왜냐하면 1분 1초를 아껴서 주말도 없이 방학도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에 1년이라는 통 큰 시간 선물을 아이들에게 준 부모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그 불안을 이겨내는 그 의연함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고요. 실제로 그런 아까 말했던 관점이 변했다는 건 굉장히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경험해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나와 다른 아이, 나와 취향도 뭐도 다른 배경도 다른 그런 아이들과 소수 한 10명 안팎의 친구들과 모이면서 뭔가 내가 좀 정말 다른 아이들과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친구들과도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라는 거 이건 굉장히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1년 동안 서서히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친구들 환영해요. 자, 어떤 친구들이냐면 꽃친에 적합한 친구들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이에요. 그 다음 학교의 한계를 넘어서 관심이 다양한 친구들 아주 좋아요.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방학 1년 동안 충분히 자기가 관심 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많은 친구 그리고 질문이 많은 친구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회복의 경험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열어놓는다면요. 저희들이 그걸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하나만 소개 드리고 이제 제 코칭 소개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의 룸메이트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대로 피어난다. 누구도 더 먼저 피겠다고 달려가지 않고 누구도 더 오래 피겠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꽃은 남을 눌러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겨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다.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자신이 타고난 그 빛깔과 향기로 꽃은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자기만의 최선을 다해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수진 대표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셨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현아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꽃다운 친구들에서 어떤 활동들을 같이 하는지 그리고 육기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현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운 청소년 친구들과 1년의 방학을 함께하고 있는 꽃친의 길잡이쌤 장현아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예비 꽃친어들이 매우 궁금해할 꽃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꽃친이 함께 만드는 이틀 동안 하는 꽃친 공동 프로그램의 이름을 저희가 심티비티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심과 액티비티라는 합성어인데요. 심티비티는 꽃친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심티비티는 건강하고 유익한 청소년 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방학에 함께하면 좋을 꽃친의 대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모이는 시간은 주 2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표에 나오는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 앞글자만 따서 저희가 편하게 자봉여반이라고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표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서 간략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자기탐구 영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MBTI, 자기표현예술 수업, 예를 들면은 사진이나 영화, 그림, 음악, 글쓰기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 진로 수업 등을 합니다. 자기 탐구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성격, 그리고 감정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영역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동안에 꽃친어들이 했던 활동들에는 쪽방촌, 지체장애인 활동 보조, 노숙인 급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오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인 수감자 자녀를 위한 인형 만들기에 참여를 했었고 내년에도 상황이 어렵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처를 찾아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여행과 놀이예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꽃인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1위가 당연히 여행 활동입니다. 여행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실제로 많은 배움을 주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 활동은 청소년이 스스로 여행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여행을 통해서 휴식, 또 우정 쌓기,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여행 이후에는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을 잘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관계 형성 영역은 1년간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배움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친구들 간의 사귐뿐만이 아니라 또 단체 톡투유, 또래 상담이라고 하죠. 대화법 배우기, 집단 소통 프로그램인 서클타임을 통해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우정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맥락의 관계 형성에는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직업인 만나기 워크숍 또는 인터뷰를 하는 시간으로 만나고 싶은 특정 인물과 저희가 이제 직접 섭외를 해서 접촉을 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어른들과 사귀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너무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4가지 중심 영역 안에서 저희가 이 기본 틀은 유지를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매 기수 청소년들의 성향이나 욕구를 반영을 해서 함께 기획을 합니다. 아이들이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도 때때로 있고요. 그래서 매 기수별 세부 프로그램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1년간 어떻게 쉼티비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년간 4가지 중심 영역 안에서 적절한 흐름에 맞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방학식으로 시작을 해서 12월 중에 안녕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8월 중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개인 방학으로 공동 모임이 없는 여름 쉼표 기간을 갖습니다. 청소년들이 여행을 몇 번 가는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평균 적어도 4번에서 5번 정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연중 공통으로 진행되는 활동을 보시면 1대1 톡투유는 말 그대로 이제 개인 상담이고요. 서클타임 그리고 매주 1회 놀이터에서 함께 점심을 만들어 먹는 꽃다운 식탁 그리고 꽃치너들이 직접 회의하고 기획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놀아보는 꽃치너 데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그램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현 시국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5기와 함께 저희가 이 시간을 겪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별 활동 계획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정기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2단계부터는 온라인 모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모임으로만은 충족되기 아쉬운 공동체 활동은 여행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 여행은 관광지 여행이 아닌 인파가 없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안전한 숙소에서 머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여행이에요. 실제로 올해 5기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행을 3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3단계까지는 상황이 약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3단계가 오지 않았죠. 만약에 이제 3단계가 된다면 온라인 모임으로만 진행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리두기 매뉴얼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텐데 저희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안전한 방식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꽃치는 10명 정도의 소그룹 모임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집단 감염의 위험 요소가 높지 않은 모임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꽃친에 오지 않는 나머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선 꽃친에 오는 날이나 오지 않는 5일이나 모두 꽃다운 친구들로서의 시간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5일의 시간은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것, 하고 싶던 것, 필요한 것을 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자기 시간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꽂힌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보낼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돕는 역할을 하고요. 추천하는 활동 표는 아래 그 밑에 있는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꽂힌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다른 궁금하신 점은 질문 시간이나 기초 상담을 할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그램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모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집 일정과 절차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설명의 이후에 꽂힌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가족은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기 전에 먼저 기초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기초 상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꽂힌어들 각 가정에 맞게 꽂힌을 알아가는 집중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초 상담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 오후 2시 혹은 평일 저녁 8시 반, 토요일 10시에서 5시 이 범위를 정해드렸어요. 이 사이 중에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6기 관심자들에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기초 상담 시간을 잡을 텐데요. 이 시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상의를 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과정은 기초 상담까지 마치시고 마음을 좀 정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지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1월 14일 전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자신의 지원서를 쓰고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지원서를 각자 써주셔야 됩니다. 그 지원서의 내용은 꽂힌을 왜 하고 싶은지, 1년의 방학이 왜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글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11월 16일에 1차 발표를 통해서 가족 상담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네. 지원서를 받으시고 1차 발표를 통해서 가족 상담 날짜를 정하면은 가족 상담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 상담은 부모님과 지원하는 코치너가 함께 참석을 해서 지원 서류를 바탕으로 어떤 지원 동기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희 신촌에 있는 코치 놀이터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가족 상담으로 코치는 어떤 곳인지 가족이 함께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코치쌤들의 얼굴도 직접 봐주시고 놀이터도 구경을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코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원서에 쓰신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해야겠죠. 네, 이 모집 과정이 약간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꽂힌 가족을 모집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 일방적으로 지원자, 가족들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상호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 상담과 그리고 가족 상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족 상담이 모두 이루어지면 최종적인 참여 가족 발표는 12월 4일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공개 발표 없이 가족 상담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이후 조정 기간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나게 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방학식을 가지면서 꽂힌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안내드린 이 모집 일정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지금 모집 이 페이지는 날짜가 나와 있는 이 페이지는 또 저희가 사진 파일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저희 운영진에게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로그램과 모집에 대한 안내를 여기서 마칠게요.